기네슈나 르나르 뭐 요 정도 감독들을 우리가 거른 거거든요. 최소한 이 두 사람보다는 괜찮은 감독을 데려와야 되는 거죠. 김도훈 감독도 참 멋있게 일단은 싱가포르전을 치렀지만 이것이 정식 감독으로 가는 순간 또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축구협회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빠진다. 이제 아무래도 김도훈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싱가포르를 7대0, 물론 이제 싱가포르이긴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이제 봤었던 뭐 클린스만 감독이라던가 황선홍 임시 감독 때 요때 기간을 봤을 때 어제 같은 경기가 없었거든요. 김도훈 감독의 그 싱가포르전이 그래도 최근 들어서 우리 대표팀의 그래도 경기력이 좋았다라고 평할 만한, 그리고 전술이 좋았다고 평할 만한 경기였죠. 김도훈 감독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파격적인 멤버나 선발 기용 이런 것은 중국전에 딱히 없다. 우리는 기존의 멤버들 손흥민, 이강인, 황인범 등등등 이 여러 선수들의 장점을 얼마나 살릴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시 감독이기 때문에 파격적인 전술을 들고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선수 한 명 한 명의 장점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 경기에 나가는 멤버, 그 멤버가 베스트 멤버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전에서도 우리가 싱가포르전에 준비했던 게임 모델을 다시금 중국전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도훈 감독이 그래도 싱가포르전에 가지고 나온 그 전략이 이제 어떤 거냐, 특히나 클린스만 감독 때는 본인의 그 전술에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자기 장점이 안 나왔어요. 다 따로 놀았죠. 근데 어제 경기는 정말 말 그대로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위치에만 놨는데 이게 됐다. 손흥민 선수가 클린스만 감독 때는 가운데서 뛰면서 이 좁은 공간 사이를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뛰었죠. 손흥민 선수가 그 클린스만 감독 때 답답했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강인과 손흥민, 가장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이 두 선수가 가깝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강인과 손흥민 선수가 우리 대표팀의 이제 현재 에이스, 그리고 이제 미래의 에이스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점점 에이스의 역할을 가져가고 있죠. 그런데 이강인과 손흥민 이 두 선수를 우리가 공격에서는 제일 잘 써야 되는데 두 선수의 합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냥 이 두 선수가 가깝다고 해서 합이 잘 맞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손흥민은 뛰어나가는 선수고 이강인은 어쨌든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패스를 찔러주는 선수잖아요. 그런데 패스를 찔러주려면 손흥민 선수가 넓은 공간에서 뛰어가야 되는데 가깝게 있으니까 가까운 위치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이 서로 가깝게 움직이면 상대 선수들이 밀집합니다. 밀집하면서 오히려 두 선수가 뭔가 패스를 주고받거나 콤비 플레이를 만드는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제는 손흥민 왼쪽, 이재성 가운데, 이강인 오른쪽 끝과 끝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김도훈 감독이 얘기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게임 모델, 그리고 어제 선수들이 잘하는 것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강인과 손흥민이 멀어지니까 이강인의 장점, 이강인 선수는 우리 대표팀 내에서 가장 볼을 잘 다루는 선수죠. 이 선수를 중심으로 일단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 중심에 이강인도 있지만 이재성도 있고요. 황인범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가운데로 들어가주는 황재원도 있죠. 황재원 선수가 어제 약간 수비가 불안했지만 황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황인범 선수도 좀 올라갈 수 있고, 이게 또 되면서 황재원까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주민규도 이강인 쪽으로 좀 붙어주고 심지어 정우영까지 좀 붙어줘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사실상 오른쪽 라인에 주민규, 이강인, 황인범, 이재성, 정우영, 황재원 대부분의 선수가 이쪽에 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강인을 중심으로 볼을 소유하니까 상대가 끌려 들어갈 때 반대편에 손흥민이 넓은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 클린스만 감독 때는 손흥민 선수가 공격에 관여가 많이 돼야 되고 손흥민 선수가 볼을 계속 다뤄야 되고 손흥민 선수가 막 플레이메이킹을 해야 되고 그래야 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장점은 그게 아니거든요. 손흥민의 장점은 넓은 공간에서 뛰어나가는 거, 이거니까 오히려 이강인의 장점을 살려주면서 이강인, 황인범, 그리고 뭐 정우영, 주민규, 이재성 모두 다 오른쪽에 쏠려놓고 손흥민은 반대편에서 넓은 공간. 그렇기 때문에 어제 경기가 매우 긍정적이었던 건 이강인이 잘하는 거, 손흥민이 잘하는 거, 특히나 이 두 선수가 잘하는 걸 하니까 두 선수의 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요 구조 자체가 굉장히 괜찮았다는 거죠.
주민규 방향전환 패스를 잘하는 선수죠. 이제 해리케인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여기서 반대편으로 방향전환 잘해줍니다. 이강인뿐만 아니라 황인범 당연히 방향전환 잘해주는 선수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우영 선수도 그 정우영 선수가 약간 빌드업에 미스가 많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우영 선수의 이제 특장점을 생각해보면 정우영 선수가 짧은 패스 막 주고받는 패스 이런 건 잘 못해요. 그런데 정우영 선수가 롱패스 킥력을 통한 경기장을 넓게 쓰는 패스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우영, 황인범, 주민규, 이강인 방향전환 패스를 잘하는 선수가 이미 오른쪽 라인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황인범이 올라가서 조금 더 플레이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이강인한테만 의존할 수 없으니까 이강인이 수비를 끌어낼 때 황인범이 이 공간으로 올라가면 황재원이 안으로 들어가준다. 이런 이제 역습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짜여져 있는 그런 구조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편으로 전환이 됐을 때도 뒤에 김진수가 있었어요. 김진수의 장점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김진수 선수가 오버래핑이 아니라 늘상 요 언더래핑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 심지어 김진수가 계속 붙어줘요. 그러니까 상대도 김진수를 따라가는 순간 손흥민에게 공간. 이게 어제 김도훈 감독이 가지고 나왔던 전체적인 틀이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중앙 지역에서 이재성 선수가 측면으로 뛰어나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이강인에게 일단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전체적인 우리의 선수들의 위치가 약간 오른쪽에 쏠려 있죠. 그래서 이강인이 볼을 잡고 돌아설 때 우리 선수들이 주변에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도 한쪽에 쏠렸어요. 근데 어제 좋았던 건 이렇게 빌드업이 될 때 손흥민 선수가 안 보여요. 원래 국가대표팀 경기 보면 모든 플레이에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요. 어제는 손흥민의 장점을 쓰기 위해서 손흥민은 반대편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강인이 돌아선 다음에 방향전환 이거 한번 하면 선수가 다 몰려있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넘어갔을 때 손흥민 선수가 넓은 공간에서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싱가포르의 수비가 손흥민을 이 넓은 공간에서 막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손흥민의 장점을 살리면서 이강인의 장점도 살리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던 경기였다. 이 장면은 이제 김진수 선수의 플레이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애초에 이 패스가 정우영 선수부터 나왔고요. 이번에는 이강인, 황인범, 롱패스가 좋은 정우영,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을 때 김진수 선수가 가운데로 뜁니다. 가운데로 뛰니까 수비가 어쩔 수 없이 김진수 때문에 손흥민한테 못 다가가고 뒷걸음질을 쳐요. 그러니까 김진수 때문에 수비가 잡혀 있을 때 손흥민은 넓은 공간을 쓴다. 이런 포인트들. 그래서 김도훈 감독이 기본적으로는 어제 경기를 잘한 편에 속하고요. 그러나 김도훈 감독으로 정식 감독을 간다는 것은 매우 큰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대표팀이 3월 달부터 감독을 구할 때 나왔던 이름들 제시마치, 르나르, 귀네슈, 브루노 라스, 나중에는 뭐 산투스 감독도 뭐 지원설 넣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르나르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만났고 귀네슈 만났는데 제안을 안 했어요. 이렇다는 건 귀네슈나 르나르 뭐 요 정도 감독들을 우리가 거른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최소한 이 두 사람보다는 괜찮은 감독을 데려와야 되는 거죠. 아니면 최소한 이 감독들의 수준에 있는 감독은 데려와야겠죠. 그런데 김도훈 감독을 선임한다. 물론 김도훈 감독이 나쁜 감독이란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감독의 수준이 귀네슈 르나르인데 김도훈 감독으로 간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대표팀에게 좋은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도훈 감독이 너무 잘해주고 김도훈 감독도 참 멋있게 일단은 싱가포르전을 치렀지만 이것이 정식 감독으로 가는 순간 또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축구협회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빠진다. 그러니까 김도훈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신태용 감독이나 이런 감독들처럼 전술적인 능력이 있는 감독이잖아요. 이런 감독들을 진짜 막 땜빵식으로 김도훈 감독도 만약에 임시 감독을 이번에 하다가 정식 감독으로 되면 높은 그 관점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돼요. 엄격하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도훈 감독한테도 만약에 임시에서 정식 감독으로 갔는데 약간 삐끗해서 또 막 욕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술적인 능력이 꽤나 있는 젊은 감독을 또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김도훈 감독이 이제 프로 무대에 다시 가서 거기서 뭐 좋은 성적을 내거나 아니면 뭐 23세 이하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 좋은 성적을 내서 이 감독이 충분히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그때 이제 부담 없이 우리 국가대표팀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막 그냥 정식으로 간다? 그러면 김도훈 감독이라는 또 우리 국내 감독을 쉽게 또 쓰고 버리는 그런 카드로 쓰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도훈 감독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